네,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그거는 책자 382페이지. 몇 페이지요? 382페이지. 네, 문제 2번 삭제하시고, 뭐 하시고? 382페이지에 문제 2번 있죠? 삭제하시고, 거기다가 2번 대신에 그거 읽으세요. 구분 소유는 언제 성립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동취득, 등기취득, 판례가 변경됐는데 아직도 이 책에서는 옛날 판례를 자꾸 갖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 뭐하고? 삭제하셔야 됩니다. 몇 번? 그걸로 계속 읽으세요. 네, 이제 특별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문제 1번 가보겠습니다. 주임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 모두 골라라. 1. 임차주택이 미등기. 그래도 보호해 주겠죠. 그래서 만들었는데. 두 번째,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디귿,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됐죠. 현재 뭐니까? 주거용 건물, 관계없겠죠? 네 번째,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라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적용합니다. 니은만 적용되지 않는다. 자, 우측에 이제 문제 2번. 막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낸 지문. 1. 가압류 채권자가 우선 변제권 있는 주택 임차인보다 선순인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 증서상 확정일자 부여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확정일자는 무슨 변제예요? 우선 변제가 되죠. 저당권도 우선 변제죠. 저당권은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가압류가 있고 저당권이 있으면, 그죠? 안분하죠. 저당권은 등기 기준이죠. 그럼 주택 임차인은 대항력 기준일까요? 확정일자 기준일까요? 우선 변제는 대항력 기준이 아닙니다. 어디 기준? 확정일자 기준이죠. 맞는 지문. 두 번째,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 계약에서 약정한 보증금에 대해 저당권 설정 이후 증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기준 이후 증액 부분은 이건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는 없지 않을까?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보다 뭐 받을 수 없다?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당권 기준 이전 그 금액만 뭐다? 확정일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뜻. 세 번째, 갑의 주택을 1년간 임차하기로 한 을이 계약기간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경우 갑은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임차인은 1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 선택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은 거절할 수가 없을 것이고, 다음 네 번째, 만일 임대차 계약 당시에 주거용 건물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임의로 주거용으로 뭐 했다면, 그러면 이건 자기가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했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이 개조를 승낙하였다는 특단 사유가 없다면 주임법 적용은 있을 수가 없겠죠. 여기 포인트가 임의로 개조했다는 게 문제가 될 것이고, 자, 다섯 번째, 다가구용 단독주택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그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중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만을 취함으로써
이를 제한 대지 부분만이 낙찰되었다. 무슨 부분? 대지. 이때 주택 수익 임차인은 그 대지한 낙찰 대금 중에서 수익 보전금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 자, 최우선 변제는 어디까지 미친다? 건물만 미친다. 토지에도 미친다. 선택하세요. 어디에도 미쳐요? 네? 토지에도 미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몇 번? 5번. 대지만 낙찰됐다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는 어디도 미친다? 토지에도 미친다. 단 조심할 것이 있어요. 처음부터 뭐가 존재했으면 다른 거 없어요. 딱 두 가지야. 처음부터 토지에 뭐가 있어가지고 건물이 존재했었죠. 그러면 이 건물의 임차인이 소액이면 뭐라면 무슨 변제죠? 최우선 변제죠?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된 사람보다도 사람보다도 자, 갑이 있고 A가 있고 자, 을이 있고 B라고 합시다. 갑이라 합시다. 갑. 그러면 여기 저당권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익임차인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처음부터 뭐가 있었던 거예요? 건물이 있죠? 그럼 토지 관련돼서 배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관련돼서 만약에 배당하게 되면 자, A를 우선시킬까요? B를 우선시킬까요? 선택하세요. 이 수익임차는 무슨 변제예요? 여기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뭐 한다고? 누가 우선한다고? 근데 이제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토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뭐가 설정된 다음에 저당권 설정된 다음에 여기다 건물이 뭐가 되고 건물이 신축돼 가지고 여기 만약에 누가 들어왔으면 네? 소액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따라서 대지 토지만 가지고 만약에 관련돼서 배당하면 이때 누가 우선해야 돼요? 누가 우선한다? 누가 우선한다? 이 판례만 조심하면 돼요. 처음부터 뭐가 있으면 건물이 있었다면 항상 뭐다? 최우선 변제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빈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돼서 수익 들어오게 되면 이 수익은 얘보다 토지 관련해서는 최우선 변제가 와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뭐가 있었어요? 다가구용 단독주택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었다면 건물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자, 2번은 5번이 정답. 다음 페이지 갑니다. 3번 문제. 주택 소유자 갑은 을과 의 사이에서 자기 소유주택을 보증금 4천만 원, 월차임 50만 원, 기간 2년 정해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대로 주택을 뭐했다? 인도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1. 의 주민등록을 7월 1일 이전했습니다. 병이 갑으로부터 매수해서 이전 등기한 날이 7월 2일. 그러면 대항력은 7월 몇일일까요? 대항력은 7월 2일 오전 0시. 등기는 설마 새벽에 가서 등기하진 않았겠지? 그죠? 따라서 뭐가 빨라요? 대항력이 빠르잖아요. 뭐가 빠르다? 대항력 빠르니까 어른 병한테 목적물을 명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단 하루 차이죠. 7월 2일 오전 0시와 7월 2일 등기는 등기 몇 시부터 문 여나? 9시. 보통 그 이유니까 늦잖아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가야지 답이 나와요. 두 번째, 갑이 기간 만료 또 보름 전이 또 뭐야 이게 또 15일 전에
갱신거지를 뭐요? 을에게 했습니다. 그 통지는 효력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사실은 뭐 무슨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갑자기. 즉 보통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법정 갱신이 안 되려면 6월부터 1월 전까지 했을 때 법정 갱신이 되지 않지요. 만약에 6월부터 1월까지 말이 없다면 무슨 갱신? 법정 갱신일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 효력이 없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문이 좀 불완전합니다. 세 번째, 을이 확정 일자를 받은 경우 당연히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권 보장되겠죠. 확정 일자 날짜가 저당권 등기 날짜보다 빠르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을이 2달분 차임을 연체했다면 비록 그것이 연속된 연체가 아니라 하여도 가분한테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해지 사유는 2기, 3기. 2기 상가 건물 임대차 해지 사유는 자, 다섯 번째, 을이 사망했다. 상속권자가 있고 가정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 2천 이내의 상속권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을의 지위를 뭐한다? 공동 승계. 같이 살고 있다면 상속권자가 가져가고요. 따로따로일 때는 공동 승계. 네, 다음 우측에 문제 5번 별표해 두시고요. 이런 사례 문제. 갑은 을의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병소의 X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뭐했다? 임차. 즉시 대항 여건 가지고 확정 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자, 저당권 보고 들어갔습니까? 저당권보다 앞에 들어갔습니까? 저당권 뒤에 들어갔죠. 또 그 정의 X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했죠.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 기억 안 나올래? 이런 문신면 1번 저, 2번 저, 낀 주택 임차인이죠. 낀 전세권이죠. 기억나는 게 뭐 있어요? 2번이 경매해도 팍 박수치고 떠나라. 이게 키워드죠. 그렇다면은 1.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누가 경매해도. 그러니까 지금 병의 주택에 대해서 지금 누가 들어가 있고 을 채권 저당권이 있고 갑이 주택 임차인 맞죠? 네? 갑이 주택 임차인으로서 뭐하고 뭐 갖췄다?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갖췄죠? 그 뒤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이 생각 맞습니까? 병.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병 있으니까 정이 되겠네? 미안해요. 누구라고요? 정. 그래서 누가 경매했다고 그랬어요? 저당권 실행했죠. 그러니까 정이 경매해도 말소 기준은 어디? 그래서 민사 집행법 법 논리는 경매 시 저당권은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은 여기 아니고 어디다? 여기. 누가 경매해도. 1번이 정답이지 뭐. 경매 시 모든 저당권 소멸. 단 소멸하더라도 그냥 어차피 저당권 뭐 받는 게 목적이야. 입장해서 받는가 목적 아니야. 그럼 확정일자는 두 번째 받겠네. 중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몇 번째 받고 순서대로 기다렸다 받아가면 되지 않을까? 두 번째, 무가 인대인 병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럼 경락에는 어디 위치해 있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 여기 위치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이건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이 지위를 승계해야 안 해요? 뭐는 승계할 이유가 없죠.
이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낀 임차는 사라지는 거니까. 세 번째,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면 을보다 얘보다 먼저 받아요? 아니 확정일자가 얘보다 늦으니까 늦게 받지. 먼저 받으면 안 되잖아요. 다섯 번째,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 번제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2번이나 몇 번이나 2번이나 4번이나 같은 지문 주장할 수 없잖아요. 못 받으면 나가야 되겠죠? 다섯 번째, 정의 누구보다도 정의 이 임차인 확정일자보다 늦은 사람이 먼저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문제 5번은 뭐다? 1번, 2번 낀 이런 문제 푸는 것은 바로 정답이 나올 거예요. 사례 문제는 여기 자주 나옵니다. 더 지저분하게 난 것이 어떤 걸까? 이런 질문. 확정일자는 뒤에 받았다. 또 이렇게 변형해서 나오죠. 그럼 입장 순서가 몇 번째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그죠? 그래서 5번 문제는 1번, 2번 낀 임차인 보고들랑 꼭 풀어서 맞히세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357페이지 가셔서 8번 문제 1번 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저당권 설정 후 앞에 지문이 빠졌네.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된 건물의 임차인 수익 임차인이라도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어요. 누가 우선? 근데 처음부터 뭐가 있으면 처음부터 건물이 있으면 괜찮아. 근데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들어갔을 때는 토지만큼 뭐가 안 된다. 최우선 면제를 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6번에 2번만 설명드릴게요. 6번에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 임차인은 임대차가 뭐하지 않더라도 종료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뭐다?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 되어 있죠. 보증금 일정액이 뭐예요? 네? 이게 소액이지 않을까? 그러면 주택 양수인에게 우선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주택 양수인 누구야? 매매가 됐어. 뭐가 됐다고요? 매매가 됐다. 또는 경락이 됐다. 그러면 보증금 일정의 최우선 변제는 경락대금 들어가는 입장권이지. 어디 들어가는 입장권? 경매시 경락대금 입장권이지. 그 양수인에게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존속 중 주택이 뭐가 됐다? 경매가 됐다. 그럼 보증금 일정의 최우선 변제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경락대금에서 배당받는 권리지 양수인에게 청구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확정일자 우선 변제와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는 그 경락인 매수인한테는 전혀 관계가 없고 어디 들어가는 입장권? 경매시 경락대금 입장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문장 자체가 논리가 안 맞습니다. 하나 설명드린 거고요. 다음 넘기셔가지고 358페이지.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 1.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최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의 매각 전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주택 매각이 아니고 뭐죠? 네, 경매 신청 등기 전. 뭐라고요?
경매 신청 등기 전. 두 번째, 임차인 보증금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3분의 1이 아니고 몇 분의 몇? 2분의 1을 초과할 때는 2분의 1 금액 가지고 해당하는 금액 안에서 우선 변제권 인정되죠.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 3분의 1 이거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1이죠. 틀렸다는 얘기고. 세 번째, 수도권 정비 개혁법 과밀 억제 구역에서 주택을 임차한 보증금 1억 이하의 소액 임차인은 임차주택 경매 시 경락대금에서 얼마? 3,400만 원까지 뭐 받는다? 최우선 변제 받는다. 이게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민법 시험에서 보증금이 얼마고 얼마다 나온 적은 없어요. 이건 중개사법 문제예요. 무슨 문제? 네 번째 거, 하나의 주택이 임차인이 몇 인 이상? 이들을 1인의 임차인과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아니, 가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있잖아요? 맨 꼭대기 주인 살고, 에? 방이 밑에 1층, 2층 있을 때 여기도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이걸 합산합니까? 각각 별개의 것이죠. 합산할 때는 이제 거기 같이 가정공동 생활하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을 때? 밑에 해설을 보세요. 뭐라고요? 그 주택에서 무슨 생활? 가정공동 생활을 하는 경우는 합산하죠. 보증금이 여기 방 몇 개를, 방 여기 몇 개를, 3개를 빌려 쓰는데, 3형제, 몇 형제? 3형제. 그러니까 수익 받으려고 전부 다 쪼개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가족일 때는 뭐 한다? 이걸 전부 다 합산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문을 억지로 갖다 바뀐 거고요. 네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맞춰진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의 최우선 변제금을 보호받을 수 없죠. 누가 우선해야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해놓고 나갔죠. 그 위에 소액이 들어왔어요. 경매가 되면 소액 최우선 변제 먼저 주면 안 되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그 한자를 먼저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5번 주문은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네, 9번 있고요. 넘기시고 360페이지에 11번. 네, 주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다세대. 다세대는 구분 소유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구분 소유가 돼 있으니까 지번도 일치하고 동호수도 정확해야지만이 대항력 취득하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뭐라면 다 가구라면 맞겠지. 두 번째,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였다. 그러면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한 것이죠. 전세권에 관해서도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별개의 것입니다. 따로따로입니다.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세 번째, 우선 변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으로부터 분리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도 우선 변제권자 지위에서 배당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채권이 주고요. 임차권이 종이죠. 그죠? 두 가지는 뭐 해야 돼요? 네? 같이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은 없다는 게 팔레트 되고요. 자, 4번도 잘 보세요. 근저권 설정된 사무실형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됐죠. 그리고 그 임차인, 수익 임차인 있죠.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어디 건물에 설정된 거예요?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으니까 건물에 근저당 있고 다시 그 건물이 주거용으로 바뀌어가지고 수익이 들어왔을 때 누가 우선한다? 그러니까 아까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 수익 임차인이 아니면 처음부터 뭐가 있으면 최우선 면제가 우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번째 거. 다섯 번째도 팔레트도입니다. 행정청 수리, 행정청 도달. 어느 때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해요? 행정청에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해요? 도달한 다음에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판례태도예요. 11번이고요. 다음 넘기시고요. 13번 문제. 을은 갑수의 아파트를 임차기간 1년 보증금 5천만 원에 임대하기로 계약 2018년 9월 10일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 마쳤다. 그러면 대항력이 언제예요? 9월 11일 오전 0시. 1. 임차 후 1년이 경과하면 갑, 임대인, 임차인. 임대인이죠? 임대인은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을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특별법에서 임대인 X 마스크. 갑은 계약기간을 1년 정했죠. 갑은 선택 권한이 없습니다. 입 다물고 기다려야 돼. 을이 1년 주장하면 1년 받아내야 되고, 을이 2년 주장하면 받아낼 수 있지. 갑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임차 후 1년이 경과하면 을은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1번, 2번이 비교되잖아. 임대인은 1년 주장할 수 없고 누구만?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죠. 세 번째, 임차 후 6개월 시세 변동으로 200만 원 증액 청구할 수 있다. 증액 청구는 1년 후 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만약 갑이 2018년 9월 10일 병환 때 주택을 양도했죠. 병은 언제 취득해요? 9월 10일이죠. 대항력은 언제고? 11일 오전 0시니까 새로운 주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 다만 5번처럼 2018년 9월 11일 병한테 주택이 양도됐죠. 그럼 대항력이 빠르죠. 그럼 보증금은 현 주인한테만 요구해야 되는 거지 누가 아니다. 갑 전 소유자한테 채권 갖지 않죠. 왜 그러냐면 병이 안고 가는 거니까 매매대금에서 그 금액만큼 뭐하고 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보증금은 누구한테만 현재 소유자한테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네, 우측 14번은 자 정답 1번만 봅시다. 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사이에 대항력 취득한 임차권 뭐죠? 낀 주택 임차인. 자, 이 경우에 2순위 저당권이 1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매각되었다면 임차권은 2번 저당권보다 우선하므로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낀 임차인은 이쪽 저쪽 경매했던 뭐 하는 거예요? 소멸하죠. 그러니까 확정 일자가 있다면 배당 받을 기회가 생기는 거고 확정 일자도 없으면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난다는 얘기죠. 자, 3번하고도 연결해 보세요. 3번.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가옥에 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을 마쳤죠. 뭐 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임차권은 뭐 하는 거예요? 수면할 수밖에 없죠. 그럼 시험에 꼭 이렇게 낀 임차인 가지고 사례 문제의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는 뭐 한다? 빨리 푸세요. 어려운 거 없어요. 1번, 2번 낀 임차인은 2번이 경매도 뭐 한다? 사라진다는 이야기고 364페이지에 15번 자 보세요. 자 15번에 2번 볼게요. 법정갱신 이야기예요. 무슨 갱신이요? 임대인이 기간 끝나기 전 6월부터 언제까지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정보 변경하지 아니했죠. 그러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 통지를 하지 않았죠. 또 갱신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럼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 동일한 기간 이게 안 돼. 틀렸네. 법정갱신되면 특별법은 전계약 동일한 건 맞는데 기간은 2년 본다. 일반법은 같이 기억해야 돼. 일반법 법정갱신은 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봐. 특별법은 2년 본다. 1년 본다. 주택은 2년이고 상가는 1년이지. 그 다음에 일반법은 이쪽 저쪽 다 통고야. 근데 무슨 법은? 누구만 통고? 법정갱신과 정리하셔야 돼요. 일반법 법정갱신은 쓰지 말고 뭐 잘 생각해봐 자꾸. 기간만큼은 약정이 없지. 그러니까 통고. 특별법 법정갱신은 전계약 똑같은데 2년, 1년 차이가 있죠. 그리고 누구만 통고? 임대인은 X마스크 누구만? 임차인만 통고합니다. 그거 기억해 두세요. 네, 다음에 이제 상가 건물 갑니다. 366페이지. 자, 문제 1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주택 임차인과 달리 상가 건물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특별법, 주택이든 상가든 임차권 등기 명령은 다 있는 제도죠. 두 번째, 기간 정함 없는 상가 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1년. 정답. 세 번째, 사업자 등록은 상가 건물 임대차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취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이 아니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무슨 요건이에요? 네? 취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죠. 계속 막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점유를 상실하면 보호를 못 받잖아요. 취득 요건인과 동시에 무슨 요건이다? 존속 요건.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그걸 기재를 해놓고 이사를 가야지 기존의 대항력 확정 일자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냥 이사 가는 순간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막고 있어야 돼요. 취득 요건이면서 동시에 무슨 요건? 존속 요건. 네 번째,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최초의 계약기간을 포함해가지고 3년이 아니고 몇 년? 10년. 다섯 번째, 일시사용 명백한 임대차는 이 법을 뭐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자, 우측에 문제 3번 들어가겠습니다.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단층 상가 건물을 을에게 10개월간 임대해서 주면서 임대 보증금은 2억 원을 뭐했다? 수령했다. 다음 틀린 것 중 것을 모두 골라라. 단 이 건물은 서울특별시 환산 보증금 얼마? 9억입니까? 얼마? 서울특별시는 얼마? 9억. 기억, 임차인 을은 위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존속 기간을 10개월, 몇 개월이요?
10개월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다. 아까 했었죠. 누구는? 합하고 을이 있으면 몇 개월 정했어요? 10개월? 그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죠. 몇 개월도 좋고 좋다. 10개월 또는 뭐요? 1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할 수 있죠. 근데 누구는? 갑은 할 말 없음. 맞는 지문이고요. 맞는 지문이고 는 갑은 이기 차임을 연체한 을이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개월에 향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을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계약의 존속기간은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해서 몇 년을 넘을 수 없다. 10년을 넘을 수 없다. 맞을까 틀릴까? 왜 맞아요? 왜 맞아요? 이기 연체했다고 했는데 그렇죠. 2기가 아니고 3기란 말이에요. 2기 연체됐을 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죠. 몇 기 됐을 때 거절할 수 있다. 3기 됐을 때는 거절할 수 있지만 몇 기 연체 가지고는 2기 연체 가지고는 거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일반법 임대차인지 특별법 주택 임대차인지 특별법 상가 임대차를 구별하면서 푸셔야 됩니다. 상가는 몇 기? 3기. 그래서 니은 지문은 착각하면 안 돼요. 맞는 지문이야. 디귿 갑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에 있어서 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비록 뭐 하더라도 도가하더라도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한 을을 대하여 갑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틀렸네. 적어도 을도 뭐 해야 돼요? 갱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뭐 하면 안 돼요? 도가는 경과했다는 얘기죠. 경과하면 을은 계약갱신 청구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누구도 을을 뭐해서 대의해서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내 한해서 전차인도 하는 거 아니에요? 디귿 지문 도가 하더라도 그 지문이 틀렸고 리얼 주택 임대차에 관한 경우와는 달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벌써 틀렸죠. 과거에는 이 지문의 앞부분이 맞겠지. 근데 지금도 주택 임차인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앞부분이 틀렸죠. 그리고 주택도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권 문제도 있고 법정갱신도 있고 상가 임대차도 계약갱신 요구권 있고 무슨 갱신? 법정갱신 제도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리얼 틀렸고요. 명 갑과 을이 위 보증금 가운데 1억 원에 대하여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그 금액을 얼마? 100만 원 정한 합의는 유효하다. 계산 문제네. 이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연 1할 2푼입니다. 몇 푼이요? 연 1할 2푼이니까 거기 1억에다가 연 1할 2푼 곱하면 뭐예요? 얼마가 나와요? 1200만 원 나오죠? 몇 프로? 연 1할 2푼이니까 1200만 원이 나오잖아요. 1200 나누기 얼마 하면 12 하면 얼마다? 100만 원 딱 맞아 떨어져요. 민법에서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중개사법 문제야. 무슨 문제? 그래서 틀린 지문은 뭐다? 디귿 리을 연 1할 2푼. 그래서 0.12 곱하면 얼마예요?
1200. 1200 나누기 12 하면 몇 개요? 12하니까 얼마다? 100만 원. 자,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문제 5번 체킹하시고 몇 번이요?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시험에 몇 개가 나오면 풀지 마세요. 네? 민법에서 몇 개인가 나온 적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5번 갑니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과실 파손. 경과실이 아니고 뭐다? 중과실. 기억. 다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공탁했다고 그랬죠. 조문 어떻게 될까요? 쌍방 합의로 보상금 뭐였을 때? 공탁. 디귿 2기가 아니고 몇 기? 3기. 리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를 뭐 했다? 전대. 이걸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겠죠. 미음 임대인이 목적 건물 대부분을 계약 기간 중. 그게 틀렸네. 무슨 중이 아니다? 계약 기간 중이 아니고 계약 체결 당시. 무슨 당시요? 계약 체결할 때부터 철거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고 그대로 따르는 경우에 됩니다. 계약 존속 중은 안 됩니다. 비읍 임대인이 목적 건물을 개축 고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 한다고요? 철거하거나 뭐다? 재건축. 특히 포인트는 기억하고 디귿에 주로 나옵니다. 경과실 아니고 중과실. 2기가 아니고 몇 기? 3기. 자, 우측에 6번 체킹하시고 주택임대차 보법 A와 상가건물 임대차 보법 B 비교 설명. 1. 적용 범위 주택은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 B는 일정한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사업자 등록. 맞죠? 두 번째, 대항력은 A는 주택 인도와 주민을 마친 다음날 B는 건물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날. 맞고, 세 번째, 존속기간은 기간 정하거나 2년 미만 정했을 때 A, B 모두 2년 틀렸죠. 주택 임대차는 최단기가 2년, 상가는 1년. 네 번째, 증액 청구 A는 20분의 1, B도 청구 당시 100분의 5. 이게 뭐죠? 같죠? 몇 프로 전부 다? 5%. 다섯 번째, 월 단위 차임 전액은 주택은 연 1할, 상가는 연 1할 2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최단기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370페이지에 문제 7번 권리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권리금에서 7번에 3번 숫자가 틀렸네요. 그래서 특별법 숫자 주로 자주 나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가 아니고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이 법에서 금지된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숫자 3개월 아니고 몇 개월? 6개월. 세 번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때 임대인은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숫자 조심하세요. 3, 4, 5번을 묶으세요. 권리금 가지고 숫자 가지고 자꾸 장난칩니다. 몇 개월 전? 6개월 전.
만약에 6개월 동안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1년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거절할 수 있고, 또 임차 이내 5번 임대인의 권리금 수수 방해 행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그러니까 3년 소멸시효입니다.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아니고 뭐다?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래서 권리금은 3, 4, 5번 가지고 놀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주택 임대차하고 무슨 대차? 상가 임대차 정리하시고요. 네, 잠 쉬었다가 나머지 가겠습니다.